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49세 된 여성이고요. 미국에 계신 교포가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야구선수인 박찬호 씨가 한 말씀입니다. 꿈과 성공에 있어서 간절함은 수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무엇을 하든 가장 어려운 것은 꾸준함이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규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분의 사주 분석 부탁드립니다. 어려서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첫 남편과 두 아들이 있는데 남편 바람으로 이혼하고 16세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습니다. 몇 년 전에 남편이 사업을 접었고 남편의 여자 문제가 발각되어 현재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무용을 전공했고 단아한 인상입니다. 한국에 할머니가 물려주신 땅이 있고 돈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1월에 돈이 들어오니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지인 말로는 한국에서 돈놀이 같은 걸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분의 재운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올해 49살이에요. 지금 미국에 계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포끼리 이제 만나신 건데, 신청하신 분이 이분을 어디서 만났냐면 그 지인의 소개로 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분이 올해 49살이고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남편과는 2명의 아들이 있고 두 번째 이제 결혼한 남편이 본인보다 16살이 많은 사업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도 알고 봤더니 오래전부터 이제 사귀는 여자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은 그 한국에서 무용을 전공했고요. 단아한 표정의 여성이라고 합니다. 단아한 모습의 여성이고, 그리고 어릴 때 이제 할머니 밑에서 자랐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부모복이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지인의 말로는 한국에서 돈놀이 같은 것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고, 이분을 이제 신청하신 분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그 돈이 들어오니까 돈 좀 빌려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재물운도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기유년, 정묘월, 을미일, 기묘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셋,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셋,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분의 그 소개글을 읽었을 때 알 수 있는 것이 남자운은 별로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혼을 하고 지금 이제 재혼을 했으니까 남자운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남편도 이제 16살이나 많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딴 여자를 또 사귀었다는 걸 보면 이 남자한테 그렇게 뭐 애틋한 사랑을 받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여자분은 남자운이 별로 안 좋고, 또 어릴 때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것은 어머니 복도 없다고 봐야죠. 엄마가 있으면 엄마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것은 부모 복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이 사주에서요.
비견겁제가 강해요. 목기운이 이제 월지 포함해서 3개입니다. 그리고 재성운도 강하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요, 어떤 게 기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목기운하고 토기운이 기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 사주치고는 그렇게 신약한 사주는 아니죠. 비교적 신강한 사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인성운은 하나도 없어요. 인성운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억부 용신론으로만 따져갖고 용신과 기신을 찾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토기운이 지금 신강한 상태에서 재성운이라고 하더라도 토기운이 3개나 되잖아요. 그러면 이 토기운은 그 용신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화살이 강하죠. 지지 4글자 중에 3글자가 도화살이고요. 그리고 유금이 묘유충으로 깨지고 있는데 이 사주에서 유일하게 남자를 나타내는 운이 바로 이 관성운입니다. 관성운이 묘유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운이 묘유충으로 깨지니까 일단 남자운은 없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비견겁제까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없는 오행이 뭐죠? 수기운이 없죠. 수기운이 뭐예요? 인성운이죠. 인성운이니까 어머니를 나타내죠. 그럼 아버지를 나타내는 건 뭐예요? 재성운이죠. 육친관계에서 재성운이잖아요. 재성운도 3개나 되니까 여기서 제가 기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성운도 안 좋다고 봐야죠. 육친관계로 봤을 때. 지금 이게 기신운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체적으로 그 부모복도 없고 남자복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 사주의 그 수준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볼 때에는요,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건 없죠.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굴곡이 많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복이 없었다는 것은 아이에게는 불행한 일이고, 그리고 아들을 이제 2명이나 낳았는데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으니까 이 남자운도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이 여자분이 뭐 돈놀이를 한다 뭐 이런 말을 이제 지인을 통해서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돈놀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지금 이 실전사주를 신청하신 분한테 이제 서로 미국에서 만났는데 지인을 통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돈을 꺼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뭐 돈놀이를 한다느니 뭐 이런 말을 들으니까 좀 신뢰가 안 가는 그런 느낌도 들죠. 그리고 갑자기 돈을 꺼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잔가, 내가 돈을 꺼줬을 때 과연 갚을 수 있는 여잔가, 뭐 이런 의문점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지금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특히 돈 같은 거 꺼줬을 때 제대로 갚을 만한 사람인가, 이걸 사주로 한번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주로 과연 이 사람이 돈 같은 거 꺼가면 제대로 갚을 만한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분이 재성운이 강해요. 이분 사주를 봤을 때. 재가 이제 3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 재성운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는 용신보다는 기신의 작용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억부 용신론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니까 재성운은 용신운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게 3개나 되잖아요. 재성운이. 그럴 때에는 용신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분에게 있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재성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성운이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 재성운이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냐, 내가 돈을 꽂았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걸 봤을 때 이분에게 지금 없는 게 뭐죠? 인성운이죠. 인성운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성운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십성에서 학문운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성운이 인격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인성운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관이 깨지고 있잖아요. 관이라는 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규율, 규칙, 심리적인 억제력, 정의감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이 한두 개는 있어야 돼요. 관이 한두 개는 있어야 그 사람이 규칙도 잘 지키고 정의감도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그 분노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겠죠. 근데 관성운이 깨져요. 관성운이 깨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잡아주는 심리적인 억제력, 규율, 규칙 이런 게 약하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나를 잡아주는 그런 원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의를 지켜야 되고 약속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돈을 꿨으면 잘 갚아야 돼.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칙을 나타내는 게 뭐냐? 관성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관성운이 깨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잘 보세요. 인성운이 없단 말이에요. 인성운이라는 게 인격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토기운이 3개나 되죠. 이분이 토기운이 3개나 됩니다. 지금 지장간에도 수기운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성운이 아주 약한 사주예요. 무인성 사주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토기운이 3개나 되는데 이 토기운이 뭘 극하죠? 오행의 상생 상극 관계에서 인성운을 극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인성운이 더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판단을 할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인격적인 면에서 이분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면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이렇게 재성운에 의해서 재라는 것이 돈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재가 돈을 나타내는데요. 이 재가 너무 강하면 그럼 사람이 돈 밝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때요? 부정적으로 봤을 때 천박하죠. 그러면서 인성운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면이 약하면서 재성운이 강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천박한 기질을 갖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간성운이 약해요. 간성운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1월 달에 돈이 들어오는데 내가 1월 달에 돈을 갚을게 그러면서 돈을 꿔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돈을 갚겠느냐? 1월 달 같은 경우 이게 이제 2018년 내년 운이거든요. 1월 달이 개축월인데 이분은 또 1월 달에 충미충으로 월운이 깨지네요. 그러니까 1월 달 월운도 안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기신이 목기운이라고 했을 때 2월 달, 3월 달까지 대체적으로 안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분에게는 돈을 꿔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 돈을 꿔갖고 이제 갚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좀 신뢰가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49세에 된 여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분이 돈을 빌려가면 그 갚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일단 좀 이상하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한테 뭐 돈을 꺼달라느니 뭐 이런 것부터 그리고 뭐 한국에서 돈놀이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신뢰에 좀 그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한테 돈을 꿔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라는 것이 이렇게 유용하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알 수 있는 그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사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